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워킹맘 다이어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 이보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름방학 특집인데요. 네, 네. 이보라와 함께 여행을. 네. 네, 이런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네. 워킹맘이면서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무슨 시간이 날 때 네. 아이랑 어디로 갈까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맞아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 네네. 워낙 잘 가시니까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 정말 알뜰하게 시간을 쓰시죠? 네, 그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요. 네. 워킹맘 이유 있는 목적지입니다. 네. 주제를 정하신 목적이 있나요? 저희가 아마 저번에 그 워킹맘의 여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여행이 주는 의미, 뭐 그런 거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목적지, 어느 곳을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where가 아니라 why, 왜 가는지에 중요한지 대해서 한번 샤밀리 분들이랑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정말 쪼개서 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고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결과물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샤밀리들이 이 방송을 잘 보시고 네. 나도 보라만큼 할 수 있다. 그럼요. 네. 자,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가 워킹맘의 여행지고요. 두 번째가 엄마니까 간다, 아이 중심 여행. 네. 세 번째, 그래 나도 간다, 엄마 중심 여행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과서 바뀌니까 간다, 역사 여행. 다섯 번째, 함께라서 간다, 3대가 함께하는 여행. 여섯 번째, 따라가니까 간다, 남편의 취미 여행이고요. 일곱 번째, 계획 없이 간다, 쉼표 여행. 여덟 번째, 짬나니까 간다, 자연과 함께 캠핑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녀오니 알겠다. 제가 주제를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머리를 쥐어 짜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네. 이렇게 섹션이 나오던가요? 그냥 뭐 연령대별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게 아니면 조금 더 좀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목적지별로 이유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네. 훨씬 더 샤밀리 분들 본인 상황과 이런 거에 맞게끔 목적지를 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여행지면 뭐 나라를 나눈다든가 네. 뭐 지역을 나눈다든가 이런 네. 건데 우리 보라쌤은 내가 왜 여행 가는지 그 이유, 네, 그 맞아요. 동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근사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여행 갈 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있는 이유는 항상 가야 되기 때문에. 나 이래서 가는 거다. 네네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워킹맘의 여행지입니다. 네네. 주제가 되게 좋아요. 왜요? 이게 아니라 why가 더 중요해? 이런 것들. 네, 자, 무슨 맞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워킹맘에게 여행지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그것에 왜 가는지 그 why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된 상태인 우리 워킹맘에게 그 단순한 휴식을 넘어 이곳을 왜 가야 하는지에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으로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워킹맘인 저에게 여행은 가끔은 선물이고 네. 가끔은 다짐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네. 선물 어떤 걸까요? 선물은 아무래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아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행지에 가면 아이의 아침부터 아이가 잠들기까지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선물이라는 개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항상 아이와 떨어져 있고 네. 아침마다 출근하고 특히 어릴 때 또 아이들이 그렇게 울잖아요. 그쵸. 너무 정말 가슴이 네. 너무 아픈데 네네.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가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24시간 그것도 며칠이나 네. 아이랑 함께 있는 거는 뭐 두 사람 모두에게 선물이죠. 그럼요. 네. 아이도 선물일 것 같습니다. 네, 다짐은요? 다짐은 이제 이렇게 여행이 끝나고 나면 내가 진짜 여행을 잘 왔고 다음에 또 여행을 와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와서 리프레시된 저를 보면서 인생에서 조금 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겠다. 이런 게 다짐이 또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여행 가면 나 그동안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했다. 네. 몇 달 동안 고생했다. 몇 년 동안 고생했다. 네. 너를 위해서 한번 푹 쉬어라. 네, 뭐 이런 맞아요. 그 스스로에게 하는 약간 합리적인 생각이죠. 맞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네. 엄마니까 간다. 아이 중심의 여행.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워킹맘이고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중심으로의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선순위가 아이의 낮잠 타임.
네, 그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워킹맘 이전과 너무나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맨 처음에는 아이 중심이라서 조금 더 실망스럽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는데 결국엔 이런 여행도 나를 웃게 했구나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 낮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운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현실적인 팁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아야지 네. 여행을 하지. 아이들 계속 징징거리고 콜라 먹겠다 그러고 막 네네. 언제 끝나냐 그러고. 네. 그런데 중간중간에 아이의 그 바이오리듬에 맞게 네. 해준다면 아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낮잠 타임을 잘 활용하려면 숙소가 좀 가까워야 되지 않아요? 숙소도 있지만 또 아이가 어릴 때는 유모차를 이용해서 그 낮잠 타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낮잠 타임은 유모차를 활용해서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를 가든지 그렇게 좀 활용을 많이 그러니까 했습니다. 시원한 데 가서 유모차에서 애들은 좀 잠깐 자고 네. 나는 그때 쉬면서 뭐 네. 차 한 잔 마시든가 네, 맞아요. 아니면 뭐 책을 읽든가 아니면 여행을 조금 정리하든가 여행지보다 중요한 낮잠 시간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워킹맘의 여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인데 아이의 생체 리듬에 맞춤 여행의 일정을 계획한다. 네. 그 세 번째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네. 무리한 일정보다 여유로운 휴식이 더 가치 있는 경험. 이거 욕심부리면 네. 다 지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이 컨디션이 여행지에서 망가지면은 그 여행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맞습니다. 1순위는 아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 아이들 아니면 조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단체 여행에 오는 아이들을 네. 봤는데 항상 표정이 네.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 쟤네들이 왜 그럴까 했더니 힘든 거야. 아, 그럼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네. 돌봄, 챙김, 루틴 유지 속에서도 발견한 작은 기쁨, 네. 아이 컨디션, 루틴, 먹거리 위주의 일정이다. 네. 자, 그래서 추천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제주도와 다낭을 추천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제주도는 저희 아기 어릴 때부터 제가 종종 갔던 곳이에요. 제주도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모차 가져가서 아이도 낮잠 타임도 충분히 활용하고 수영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제주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비행 시간이 짧으니까 네, 부담이 맞아요. 없죠. 네네. 다낭은 또 네. 어떨까? 저는 다낭은 안 가봤거든요. 저는 다낭을 2번을 갔었거든요. 그것도 다 좀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절에 갔던 여행인데, 심지어 그 중에 한 번은 저희 그 시댁 여행을 해가지고 다낭을 네.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댁 식구가 9명인데, 그 9명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 다낭이었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은 뭐 수영을 하는 식구들도 있고요. 또 리조트에서 휴식을 하는 식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다낭이란 곳이 좀 여유롭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곳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자유여행이었죠? 네, 자유여행이었는데 아무래도 19명을 제가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19명만 해서 제가 따로 여행사를 컨택했습니다. 아, 그럼 여행사에서 맞춤 여행으로 네, 패밀리 여행식으로 해줬군요. 네, 그래서 숙소랑 비행기표는 각자 했고요. 네. 그 안에서 공항에 딱 도착해서 그 일정,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저희 가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가이드가 있었어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왜냐하면 좋았어요. 가족끼리 여행 가면 대부분 비용을 n분의 1로 하는데 네. 그 중에 몇 사람이 노동력이 너무 힘들면 네. 이분은 여행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일이거든요. 네. 아, 정말 우리 보라쌤은 볼 때마다 지혜롭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엄마인 나도 여행을 누리자. 네. 엄마가 아니라 자연 속의 나. 네. 본연의 나, 네. 셀프, 네. 오로지 나를 위한 그런 여정입니다. 엄마 이전에 나였던 순간 어떤 네. 걸까요? 맘이 이적인 저희 순수한 저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가는 곳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가족 여행 속에서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여행지에서 나의 취향과 나의 관심이 있는 곳을 좀 반영한 코스를 좀 짜보는 거,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을 네. 추천해 주셨어요? 네, 제가 뉴욕을 이제 한 2년 전에 아이와 함께 갔는데 처음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뉴욕이라는 곳이 아이한테 과연 맞을까? 근데 제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욕심을 부려봤어요. 내가 너무 가고 싶으니 가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뉴욕이었습니다. 뉴욕 참 좋죠. 네. 네, 저는 이제 뉴욕을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뭘 느끼냐면
여기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구나. 네네.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카페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구나. 네. 아니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세계 1위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뉴욕이 그 계획도시라서 동과 서로 도로가 잘 발달돼 있어서 네. 뉴욕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타고 걷기가 네. 특히 맨하탄 같은 경우는 그냥 걸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뮤지엄들도 진짜 많죠. 네. 오며 가며 비행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15시간이기 때문에 고점 빼고는 아이와 여행했을 때 전혀 무리가 없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막상 다녀오니 들더라고요. 요즘은 비행이 길어도 비행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네네. 선물을 주거나 또 아이만을 위한 식사를 네. 미리 주문하거나 네. 아니면 아이가 또 순간순간 뭐 게임을 하거나 놀거나 책을 보거나 네. 이런 시간을 만들어도 애들도 비행을 즐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뉴욕에 이번에 갔을 때는 에어비앤비로 했거든요. 아파트, 뉴욕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아이가 그 도시에 아파트에 키를 열고 들어가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니까 아이가 너무 신기했어요. 약간 뉴욕 주민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물론 그것도 제가 거기에 묵고 싶어서 그 아파트를 선택을 했는데 네. 또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짜 열쇠 키로에서 문을 여는 곳이 한국에 지금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이 아이한테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네. 뉴욕은 사실은 이제 그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네. 제가 한번 이제 차를 갖고 움직이다가 주차장을 찾았는데 1시간에 5만 원이더라. 5만 원. 여기는 이렇구나. 네.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이 있었어요. 혹시 차를 너희 집에 주차할 수 있니? 물어봤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답이 나와요. 주민도 주차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가 보통 입주하면 주차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다. 네. 그리고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다. 네. 사진 보니까 아이가 그 에어비앤비에 막 계단 올라가고 네. 또 집에서 또 엄마랑 같이 재미있게 놀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추억에 남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 바뀌니까 간다. 네. 역사와 배움을 위한 여행입니다. 아이와 배움과 연결되는 여행이네요. 네.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년이 되면 이제 역사, 사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역사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3학년 되고 연휴가 딱 길었을 때 아이한테 관심사를 좀 보여주고 하다 보니 아이가 경주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책으로만 보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가 밟아보는 그런 순간을 제가 만들었고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가족의 역사 탐험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 역사 여행을 할 때는요 제가 항상 시키는 건데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하고요 또 아이가 그 여행지에서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게끔 하고 있어요. 그럼 아주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럼 유튜브를 자기가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야 아니면 촬영은 다른 사람이에요? 촬영은 제가 해주는데요. 편집도 이제 제가 해주긴 하는데 그 내용이나 그 하는 모습을 아이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리포터처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친숙해지면 좋죠. 엄청 기대하고 막 전날 찍기 전에 그 대본을 외우는 모습 네. 뭐 그런 게 그 하나의 연결된 행동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성장하죠, 아이가.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볼 때 더 네. 자세히 보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네. 엉터리로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역사 기행은 대부분의 또 뭐 스탬프를 찍는다든가 네. 뭐 도장 깨기를 한다든가 이런 네. 코스를 네.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도시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명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또 그런 프로그램도 알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가는 지역에 그 공식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자료가 있고 1차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그 역사 장소에 대한 그 지역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 팁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이라는 게 있네요. 네. 여권이라고 해서요.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문화유산 기록 여행용 여권이에요. 그래서 내국인은 파란색, 외국인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한 달에 2번 정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집으로 이제 택배가 오는 그런 이제 여권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유적지에 관한 그 스탬프를 찍는 곳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 장소에 가서 그 스탬프를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스탬프 찍기를 완성을 하는 거죠. 한국에 10개의 테마 코스가 있고 네. 76개의 유산이 있대요. 네네. 사실 요거만 우리가 제대로 봐도 맞아요. 정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네. 우리 유아맘의 질문이었는데
한국을 많이 보고 가라 그랬어요. 아, 네네. 그러면 그분도 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받아서 네. 여기 돌다 가면 네. 한국에 대한 기억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리고 정말 명소이고 우리나라에서 유산이다 보니 해외에 나갔을 때도 훨씬 더 이곳을 알고 이야기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경주는 이제 기차로 네. SRT로 2시간 걸리고 사실 경주 내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네. 좀 불편해요. 네. 차를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네. 네. 그렇게 아니면 차를 렌트하는 것도 또 추천드립니다. 경주 내에서. 네.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SRT나 KTX 타고 네. 그리고 가서는 자동차를 렌트하고 네. 경주 불국사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수학여행 가는 코스잖아요. 네네. 그때는 정말 큰 의미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가서 보니까 네. 특히 거기 그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꼭 추천합니다. 네. 함께라서 간다. 3대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네. 조부모님과 함께. 네, 맞습니다. 가족이 정말 가보는 여행이죠. 네. 3대가 함께 만든 추억의 장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라쌤은 시댁이 네. 여수예요. 그래서 시댁도 여행처럼이 라는 말을 제가 결혼할 때 남편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시댁을 가야 될 일이 많잖아요. 뭐 생신도 있고 명절도 있고 할 때 제가 그때 말했거든요. 나는 시댁을 여행처럼 갔으면 좋겠다. 네. 그 컨셉으로 항상 우리가 시댁을 가자. 아. 물론 쉽진 않은데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행 간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사람이 이제 약간 설레이고 기쁜 마음을 가면 네. 표정에서 나타날 것이고 네.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시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갈 때 약간 여행자 모드처럼 가야 될 맛집과 네. 뭐 가야 될 장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드로 해서 항상 가거든요. 그러면 평생을 여수에서 사셨던 부모님이지만 네. 이런 관광지는 또 생각보다 못 가보셨던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되게 맞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현지인 분들한테 맛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난 집에서 밥 먹는다 그런 얘기 맞아요. 정말 많이 해요. 네네. 예, 다르거든요 이거는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재밌다. 아이에게는 할머니 집이지만 네. 마음을 좀 바꾸면 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네, 그래서 바다, 낭만 맛집으로 유명하지만 아이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 여수고요. 이 집은 생후 200일 때부터 기차를 타고 여수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수로 이제 바로 가는 코스가 있는 거죠? 네, SRT랑 KTX 다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럼 네. 여수 가서 보라쌤 시댁에 네. 근처에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조금입니다. 네. 따라가니까 간다. 남편의 취미, 우리 네. 가족 여행입니다. 이건 뭐 유명한 거죠. 네, 뭐 저희 남편은 워낙 활동량이 있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동을 활용해서 저희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고요. 네. 처음에는 뭐 이런 걸 하나, 뭐 왜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 가족의 문화가 되었고 네. 이 여행을 준비하고 이런 남편을 응원하면서 또 가족 끈끈한 그 정이 또 가족만의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남편이 취미에 열심인 사람들은 부인들이 같이 갈 생각은 못하고 네. 난 독박 육아다. 네. 남편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라쌤처럼 그래 어차피 거기가 뭐 외국이든 어디든 네. 우리한테는 또 여행지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네네. 따라가 보는 거. 자, 처음엔 따라갔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바뀌었고요. 네.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함께 즐기는 방법. 각자의 관심사가 모여 더 풍성해지는 여행이고 응원 방법도 이제는 우리 가족의 문화다. 그래서 네. 사실은 아빠가 이제 혼자 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부인이 우리 아이들이 응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이 모든 게 다 충족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매주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항상 같이 참가하는 거는 그 스파르탄 대회라고 강원도에서 하는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 버전으로 하면 이제 마라톤을 하러 보스턴 마라톤을 잡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스파르탄 대회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 몰랐습니다. 어떤 대회예요? 설명하기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등산과 모든 걸 다 합친 뭐 산종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산을 뛰고 산을 네. 넘고 네. 바다 수영을 하고 철봉을 매달리는 철인 경기 같은 네, 거죠? 철인과 비슷한데 조금 더 길고 종목이 다르고 네. 빠는 뛰고 우리는 응원했을 뿐인데 그 순간 아이도 나도 뭉클하다. 네. 누군가의 본인과의 싸움을 옆에서 지켜보는 일. 네. 그건 어쩌면 가장 진한 배움이다.
응원이었던 여행이 어느새 우리 모두의 성장이었고 아이도 알았을까? 열심히 사는 게 멋지다는 걸 네. 아이가 알지 않았을까요? 이게 응원을 하러 가면요, 그 현장 분위기는 또 생각보다 굉장히 달라요. 네. 네, 정말 땀 흘리면서 본인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끝까지 그 노력하는 모습을 꼭 아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 모습을 또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아이가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보스턴 간다고 하셨을 때 네. 되게 약간 설레었었거든요. 네. 진짜 좋았어요? 네. 그 보스턴 여행지에서의 경험도 좋았지만 그 보스턴 마라톤이라는 거를 솔직히 제가 살면서 경험을 해보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카테고리였는데 네. 이 보스턴 마라톤 현장에서 응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성인 남녀뿐만 아니라 연령대도 너무 다양하셨고요. 네. 뭐 로봇 다리를 가지고 뛰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가 직접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고 놀래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 게 아이한테는 또 다른 경험이고 아이한테 굉장히 울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인간극장을 네. 실제 보는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참 보스턴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네,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네, 참 거기 살고 좋았어요. 싶다는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너무 살고 싶어요. 여기서 맨날 뛰어도 되는구나. 네,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다 고급진 보니까. 대학가의 맛 그런 네. 느낌 많이 들었죠. 네, 네. 워싱턴 DC도 되게 좋아요. 좋을 것 DC도 같아요. 가보면 여기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 네,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지역별로 다 특색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아이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가서 구석구석을 한번 볼까라는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계획 없이 간다. 네. 일과 육아 사이 쉼표 여행입니다. 일정표는 없지만 쉼표가 있는 시간이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싱가포르 갔다 오셨어요? 이때가 포스트 코로나여가지고 제가 원래 굉장히 계획을 하고 여행을 가는 스타일인데 이때는 분위기상 이렇게 그런 시간이 부족했어요. 지금 딱 코로나가 잠잠하니 지금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무작정 떠났거든요. 며칠 있다 오셨어요? 이때는 한 5일 정도 다녀왔어요. 네. 네. 싱가포르가 비행이 길지는 않아요. 네. 한 6시간 정도. 네, 네. 네. 저도 싱가포르 가서 좀 있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남아에서 제일 부자 나라잖아요. 깔끔하다. 네. 안전하다.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선하다. 네네. 예의 바르다. 이런 네. 느낌 들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아무래도 싱가포르는 좀 문화가 독특하잖아요. 여러 그 아시아, 인도네시아 문화 결합된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법치주의가 좀 강하다 보니까 왜 그 길거리에 뭐 껌을 씹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다소 우리가 느끼기에는 힘든 그런 네. 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또 그런 걸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보통 유럽 가면 소매치기 조심해라 네. 이런 얘기하고 동남아 가면 바가지 물가 조심해라 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근데 싱가포르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네.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사실은 그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싱가포르는 다르던데요. 아, 너무너무 깨끗하고 네네. 음식도 다 맛있고 근데 약간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뭐 한 가게는 일식집이에요. 네. 한 가게는 이제 싱가포르 음식, 뭐 중국 음식 이런 걸 팔아요. 네. 그래서 근데 메뉴에 내가 분명히 중국 식당 갔는데 뭐 일식도 있고 많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가 했더니 옆집에서 가져오더라고요. 아마 주인이 같은지 아니면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지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집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아마 주인이 같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네. 싱가포르 추천합니다. 네. 아이들 좋아했나요? 네, 아이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심지어 이때는 우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비를 입고 돌아다니긴 했는데 또 그것도 재미더라고요. 재밌죠? 네. 그리고 우기 때 수영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네. 빗물 떨어지면서 네, 맞아요. 호텔에 있는 풀에서 수영하는 것도 네. 재미있는 경험이죠. 맞아요. 네. 싱가포르는 저희한테는 많이 걸어야 됐었고 더위가 한국 네. 더위랑 조금 다르던데요. 덥긴 하죠. 네. 네네. 아이랑 가기 참 좋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카오락입니다.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는데요. 여기는 태국에 있는 네, 그 태국 공항에 푸켓 공항에 내려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로 이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카오락이라고 이제 또 남편이 그 주변에서 이제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갔는데 너무 즐겁게 놀고 왔던 곳이다라고 추천을 해서 이제 카오락을 한번 가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네, 정말-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네,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제 동남아 휴양지 느낌으로 리조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네. 아무것도 할 게 없는다 이런 것도 돼요, 뜻이? 인프라가 없어요? 아, 인프라는 당연히 있죠. 아, 있어요? 아, 네, 인프라는 다 있어.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 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네. 남편과 아이는 수영장으로, 나는 선베드에서 네. 스마트폰 없이 책 한 권에 빠져드는 여유. 아, 이 여유란 단어가 굉장히 울림이 있네요. 아, 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이때는 아무 걱정 없이 뭐 아침 어디서 먹고 점심 어떻게 하고 이런 걱정 없이 그냥 리조트 안에서 그냥 너무 편하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그럼 있습니다. 리조트에서 세 끼 식사도 가능한 거예요? 네, 리조트가 제가 묵었던 곳은 물론 다 다르긴 하지만 5곳의 식당이 있었어요, 리조트 네. 안에. 그래서 5곳에서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 포함으로 처음 들어가요? 네. 아, 그래서 아주 재밌네요. 편하게 놀다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짬나니까 간다. 자연과 함께 캠핑입니다. 이 캠핑은 한때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같이 갔던 그런 캠핑이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숨쉬는 캠핑, 워킹맘의 틈새 캠핑이라고 해서 뭐 연차를 하루 쓰거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충분히 캠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캠핑을 다녀봤습니다. 킹맘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캠핑에 이제 가는 네. 차 안에서의 재미도 있지만 바쁜 사람들은 네네. 남편이 가서 미리 다 텐트 네네. 같은 거 다 해놓고 네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간에 부인이 짠 등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지금 생각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왜 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네. 뭐 2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시간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고 그분은 이제 아이랑 가서 네.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제 고기 구울 때 짠 네. 나타나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오늘 꿀팁 나갔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근데 그게 왜 좋으냐면요. 엄마가 없을 때 아이랑 남편이랑 하는 네. 얘기가 있어요. 하는 얘기. 네, 그래서 네. 약간 둘만의 여행인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아이가 또 엄마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 짠 나타나는 거죠. 네, 연차 하루 주말 1박 2일도 충분한 힐링이 된다. 네. 캠핑장에서 내리는 드립 커피는 최고다. 네. 생각만 해도 그 커피 향이 막 느껴져요.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자, 모닥불 앞, 마시멜로 앞에서 모두 얌전해지는 분위기. 텐트 안에서 도란도란 우리 가족만의 수다 타임도 있고요. 네. 사진 보니까 정말 재밌고 이 파란색 우비는 뭐 언제든지 입나 봐요. 필수입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어디 여행 가면 비가 올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필수로 우비는 챙겨갑니다.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 색상이 잘 받아서 네. 너무 예쁘고요. 네. 이 드립 커피 내리는 것도 되게 네. 분위기 있는데요. 왜 또 가려 모카포트 샀습니다. 네, 모카포트 많이 쓰시죠, 사람들. 네. 요런 거 말고 그게 뭐예요? 그램핑이라 해나? 네. 네. 자, 우리는 지금 텐트를 미리 쳤는데 네. 그램핑이라고 왜 네. 다 시설이 돼 있고 네. 싹 들어가서 분위기만 즐기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간편하고 좋던데요. 글램핑도 너무 저도 추천을 하는데 네. 글램핑 비용이 네. 그 일반 숙소랑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될 때는 네. 차라리 캠핑을 먼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캠핑 그립지만 체력과 일정표가 허락하지 않는 요즘이다. 네. 남자들이 진짜 네. 이런 거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남편의 역할이 한 9할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직 가서 뭐 밥할 순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여하튼 뭐 이 가사에 관심 있는 남편들은 뭐 네. 캠핑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녀오니 알겠다. 네. 여행지의 기억은 아이와 눈과 손에 남아있구나. 자, 네.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항상 여행을 갈 때 항상 그 무지 노트랑 그 스케치할 수 있는 연필과 펜을 항상 그 지우개를 준비해서 다니는데요. 네. 그럼 제가 뭐 커피 타임을 갖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잠시 쉴 때 아이는 항상 거기서 끄적이는 그런 시간이 항상 있는데 그때는 그 그림이 안 보여요. 왜냐면 저희가 그 순간에 있으니까. 하지만 여행을 다녀와서 제가 그 노트를 다시 보면 네. 굉장히 이렇게 뭉클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쳤던 장면 아니면 이렇게 했던 순간순간이 아이한테 이렇게 다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가 알려주지 않은 거, 네. 아이의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네. 많은 것들, 네.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하죠. 네, 네. 그래서 아이는 낙서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또 그 그림을 모으다 보니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행 갈 때 가끔 왜 혼자 호텔 방을 쓸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정말 간절한 게 뭐냐면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아, 작은 거. 네. 제가 그때 캐나다에서도 이제 혼자 호텔을 쓸 상황이었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네. 근데 물론 핸드폰으로 들어도 되지만 작은 그 스피커 하나 있으면요 굉장히 풍요롭거든요. 네. 소리가 네. 너무너무 편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를 갈 때, 특히 혼자 갈 때는 네네. 스피커를 준비합니다. 아. 이게 이어폰은요 귀가 좀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뭐가 움직이기 좀 불편하고. 네. 근데 작은 거 탁상 안에 놓고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고 있으면요 네네. 외롭지 않아요. 근데 만일에 아이가 자연 속에서 네. 물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되게 좋지만 작은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듣고 네네. 아이가 크로키로 스케치하는 거 네. 그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또 가고 싶어요. 다음에 우리 패밀리들 한번 이렇게 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항상 호텔에서만 했었는데 네. 이렇게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오늘은요 우리 방학을 맞아서 네. 여름방학 특집으로요. 네. 워킹맘 다이어리에서 특히 방학 때 엄마가 혹은 평상시에 네. 우리 워킹맘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그런 많은 팁을 드렸어요. 네네. 여행이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자꾸 하고 싶죠. 네. 자, 여기는 네. 사실은 저희 거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라쌤이 처음 오셨고, 네. 제가 여행지에서 사왔던 많은 물건들을 보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샤밀리 캠프를 해가지고 양평에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한번 그때 나눴던 얘기가 나만의 컬렉션을 한번 만드는 것도 참 살면서 여유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코치님 집에 와서 막상 그 여행하는 물건들을 모아놓으신 걸 보니까 네. 이곳이 코치님의 하나의 또 여행 컬렉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치님은 또 이미 예전부터 네. 컬렉션을 이렇게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물건 하나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그 큰지 네.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저도 더 감동을 받고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것을 모으고 나만의 컬렉션을 하는 게 또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이제 많은 분들은 뭐 면세점에서 네. 명품을 사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먹을 걸 사오거나 네. 옷을 사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쇼핑이 사실 여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요. 엄청 크죠. 근데 저는 항상 어디를 가면 그 나라에서 약간 장인들이 네. 만드는 물건들. 네네. 그러면 되게 보니까 비용이 한 개당 조금 더 비싸다 하면 한 뭐 200불, 300불 그쵸.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네, 정도 하는 30만 원.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큰 돈인데 음. 그래도 그거 하나를 사놓으면 이게 되게 오랫동안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예, 물론 가끔은 이제 그거의 10배도 사기도 하지만 네. 보통 집에 가면 왜 장식장에 네. 정말 비싼 그릇이나 비싼 인형 같은 거 많잖아요. 네. 저희 집은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왔던 그 네. 많은 뭐 인형들, 종들, 네. 아니면 동물들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 날 때 그거 하나하나 보면 그 여행지가 다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꿀팁이 나왔네요. 즐거운데요. 네, 감사했습니다. 다음 달 워킹맘 다이어리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